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비밀 코드. 오늘도 역시 계룡산 비밀 코드. 그 중에서 비룡승천 금계포란이라고 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용과 알을 품은 황금닭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참 비결 사상에 따르자면 우리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문명 국가가 되는 것인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이 바로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가 우리 한민족의 성지며 그 성지에 있는 산이 계룡산으로서 바로 한국의 수도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옮긴 도읍이 되는 그 수도가 있는 곳이다라고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우리가 충청도에 있는 그 계룡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춰진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아무에게도 열려지지 않은 감춰진 땅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지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스러운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타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스타게이트 문이다. 그러면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공간 여기를 통과를 해서 가는데, 요 피라미드 같이 생긴 것이 그 계룡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게 이렇게 룸문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코드들이 삼중 구조가 돼 있다는, 삼중 구조. 그래서 세 개의 코드가 세 개 코드 체계가 착착착 맞아야지 그게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코드 체계가 삼역팔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팔계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계룡산 코드 체계에서는 세 개의 코드 체계가 있다. 선천복귀 팔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문항 팔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중천 정역 팔계라는 것. 중천이라는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선천, 후천에 이어서 중천으로 들어간다는. 그럴 때 우리가 이 8개라고 하는 이 코드가 요 8개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개의 코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드가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코드는 같은데, 요 하나하나의 코드는 8개로 같은데 그 배당되는 위치가 틀린 것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을 통과를 해야지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일부 정역 8개, 중천 정역 8개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계룡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계룡산이라는 게 여기 진괴가 용이고 손괴가 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괴가, 요게 계룡이죠. 요게 용이죠. 용. 이게 진괴는 용이고, 용. 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손괴가 이것이 닭이다는 닭. 그러니까 닭을 뭐라 그래? 한자로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닭개자를 쓰잖아요. 닭. 뭐 계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계란. 닭개자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손괴와
진괴, 여기 괴로 따지면은 요 두 개를 뜻하는. 오케이. 그러면 산은 뭐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간산계라. 요게 자연물로 보면은 간산계라. 요게 산이다라고 하는 간산. 그래서 이거는 산. 그래서 이게 산이다. 그러면은 계룡산이라는 게 뭐야? 요 세 개의 괴로 구성되는 게 계룡산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룡산, 그래서 손진계룡의 간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코드에 대한 의미를 그 상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상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코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 물상이라고 제가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물상, 요 물상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 코드를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암호를 푸는 거하고 비슷하다. 암호 체계를 푸는 암호를 푸는 거야. 암호. 그러니까 암호를 풀어야죠. 암호를 풀 때 암호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북한에서 그 라디오로 그 숫자 코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에는 간첩이 그 숫자 코드를 듣고 책 한 권을 빼가지고 그 책을 넘겨가지고 그 페이지에 있는 딱 그 지점을 딱 보면은 거기에 글자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참조가 되는 물상, 이 물상을 참조를 해가지고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괴는 용이고 손괴는 닭이다. 그리고 간괴는 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괴는 뭐 손괴는 허벅지, 간괴는 손, 뭐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진괴는 장남에 해당돼. 장남. 손괴는 장녀, 맏며느리. 간괴는 소남에 해당되는 막내 아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일단 산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 코드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항8개, 후천 문항8개로 가면은 그 후천 문항8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설계전에 5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에 있는 괴다. 동북 쪽에 있다. 그래서 방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와 시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동북 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로 볼 때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북쪽, 동쪽,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북 쪽이 되죠. 동북 쪽. 그러니까 여기가 동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동북이다는 거는 요 문항8개로 보면은 가는 동북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는 동북의 갠데 만물이 소성종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다. 만물이 끝나고 거기서 또 시작한다.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끝나고 만물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말과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 구 인류가 종말하고 여기가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종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종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종시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상은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종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시종이 아니에요. 시종이라는 게 뭐예요? 시종은 시작해서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세계가 종말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한다라는 요런 점에 우리 한국 사상에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뭐야? 항상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여는 주역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종시 사상이다. 그래는. 근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것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지만은 끝나고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이 시작된 그 산이 들어가는 시점은 여기다라고 하는 신인류의 시작. 그러니까 산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시작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돼서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여기서 계룡산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계룡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인류의 시작이라 지점은 여기서 계룡산으로 들어갔을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이니까 여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일부 선생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민족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최순 선생이 이제 동학을 창도를 해가지고 최시영 선생이 2대 교주로 해서 1898년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한양에서 참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처형을 당했잖아요. 참형은 아니고 처형인데, 일부 이 시절에 김일부 선생께서 또 활동을 하셨는데, 외부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우주 변화와 인간의 변화,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추산하는 괴상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저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정역 사상이다. 그래서 정역이라는 요 괴가 사실은 중국에도 없고, 중국은 선천복귀팔개, 후천문항빨개는 중국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김일부 선생께서 구한말에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시작이 될 때에 되는 것이 공자가 예언을 또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계전은 공자 2500년 전에 공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500년 공자가 여섯 번째 요게 바로 정역이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문학력이고, 그러면은 여기 정역에 보면은 뭐냐면은 산택통기 연후 능 변화 기성 만물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 만물, 시 만물은 만물자 막성호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문장이 문학력에서 만물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간에 있는데, 산에 있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정역에서 바로 종만물하고 시만물하는 거, 그러니까 종시하는 것이 간에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은 산택통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산택통기한 연후에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산택통기가 일어난 연후에야 바로 이렇게 만물이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역 내용에 그걸 표시해주는 공자가 예언한 거와 이제 일치를 시키면은 이거를 보통 신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묘문이라 신야자 묘만물 이위언자야 해서 신묘문이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구인류가 종말하고 신인류로 시작을 계룡산으로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산택통기라는 과정이 일어나야 돼. 산택통기. 요게 이제 중요한 전에 산택통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산이 우리가 계룡산이 계룡이라는 것이 개와 룡이라는 그 이렇게 개와 용이 짝을 이뤄서 있듯이 산과 택은 또 짝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닭과 용이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대칭 관계로. 마찬가지로 간을 마주보고 있는 게 태괴란 말이에요. 요 태괴가 바로 연못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산이고 이건 연못이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은 산에 여러분들이 산에 그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연못이 서로 통기해야 된다. 통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 성산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계룡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택통기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산택통기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간태합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간계와 태계가 서로 합하는 거잖아요. 합덕하는 건데 산택통기라고 하는 거는. 근데 산택통기 간태합덕이 뭐냐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코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간태합덕하고 산택통기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계룡산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보자. 계룡산. 자,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금도 그쪽 그 충청도의 그 계룡산은 금계포란 비룡 승천의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적으로 우리가 금계포란 비룡 승천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수지리 이로 보면 금계포란 비룡 승천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금계포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룡승천이라는 거는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이 이렇게 용이잖아요. 이게 용이야. 용이 날아오르고 이게 불용이죠. 이렇게 불용이 날아오르고 그다음에 금계 황금딱도 이렇게 날아올라서 황금딱이 요게 알을 품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요 황금딱 금계를 바로 봉황이라고 보면은 봉황이 알을 품는다.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봉황이 알을 품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핵심이 뭐냐면은 금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계고 손계. 그렇죠? 우리가 계룡의 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계 그러니까 이 금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이 황금딱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계라고 하는 것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계. 그러니까 우리가 손진계룡, 이게 손진계룡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계룡이라는 건 알았어요. 계룡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바로 금계가 포란한다는 게 포란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용이 하늘 나는 거는 뭐 알 수 있지. 근데 금계가 포란한다라고 하는 포란.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금계 포란. 이 포란이라는 현상은 알을 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알을 품는다. 이제 포란. 포란 현상이 있구나. 포란. 자,
포란이 있는데 이 포란은 알을 품고 있어. 알을 가슴에 품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알을 품으려면은 뭐 하늘을 날아올라서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그 새집을 짓고 거기에 깃들어서 살면서 거기에 알을 낳고 그리고 품는다. 품는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새집을 짓고 거기에 그 새가 깃들어 가지고 알을 낳고 품을 때 그거를 바로 금계포란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알을 품는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 안 돌아가는 사람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돌아가는 사람들은 금방 뭔가를 금계라고 하면은 21일 동안 품어야 돼. 아, 이게 21일 품는 거구나. 21일 품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7에 21 이렇게 하잖아요. 37에 21 이런 37일을 품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37수가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 그 다음에 37일 동안 20일 동안 품는데 이 품을 때 그 알은 뭐야? 알은 하나의 세계다. 알은 하나의 새롭게 태어나는 알에는 뭐가 있어요? 알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알 속에는 이 알이라고 하는 것, 이 알이라고 우리말로 알이죠. 알이라는 말에는 그 알 속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헤르만 헤세,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꼭 어렸을 때 아니래도 많이 그 여러분들이 그 뭐 나이가 들었거나 뭐 이럴 때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봤을 거예요. 그 데미안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헤르만 헤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데미안에 새는 투쟁에서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는 알은 세계라고. 알은 하나의 세계잖아. 알은 하나의 세계인데 이 하나의 세계인데 이 알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세계는 이전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구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파괴되는 세계, 파괴 해체되는 세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말. 여기가 종만무라는 곳이니까. 그러면 시만무라는 거는 여기는 뭐예요? 새롭게 탄생하는 세계. 자, 그래서 우리는 김일부 선생의 그 일부 중청 정역 8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세계를 표현한 그 도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우천문항 8개는 이전 세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표현해 준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선천복귀 8개는 이전의 세계가 탄생하는 과정을 또 표현해 준 거예요. 이전 세계가 탄생하고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전의 세계가 소멸되고 이전의 세계가 태어나면서 자라고 그리고 자라면서 파괴가 돼서 소멸돼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세계가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 해체되는 거를 가지고 이전의 세계의 그 새가 봉황이 새로운 요게 알이. 그러면 이게 지금 정역 8개가 표현하는 건 뭐라는 거 하는 걸 우리는
바로 단박에 간파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는 R을 표현한 거구나. 요 정역 8개는 바로 R을 표현한 겁니다. R. 새롭게 세계를 태어나는 그 R 자체를 표현한 괴가 바로 이 정역 8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R을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기빌부 선생의 첫 번째 그 문장이 오호 방구화라고 하는 방구의 알이 방구의 알이 만들어지는구나. 방구의 알이 깨고 방구의 알을 깨고 방구가 태어나는구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역 8개는 우리는 알의 세계를 표현한 거는 새로운 세계를 품은 알. 알을 표현한 표현한 8개다. 그러면 그 알을 품은 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을 품은 새는 어디에 있다? 알을 품은 그 닭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알을 품은 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딨냐면은 그거는 여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알을 품을 때 여기서 품겠죠. 요게 닭이니까 알을 여기서 품는구나. 여기 알을 품는다라는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이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알을 품고 있는 봉황을 뜻하는 거다. 이게 알을 품고 있는 새를 뜻하는 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 세계 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 세계가 그 알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태어나려면은 이전 세계, 구세계가 신세계를 품어서 태어나게 하는데 자기는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불사조가 그 새로운 피닉스는 이전에 피닉스가 새로운 새끼 피닉스를 태어나게 하고 자신은 제가 돼서 소멸한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이게 이제 새로운 피닉스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제로 변해. 그 제 속에서 제가 돼서 소멸되고 새끼 피닉스는 이전 소멸되고 그 제 속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닉스가 태어난. 예, 그렇죠. 새로운 피닉스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데미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다. 자, 그런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근격포란 비룡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는 격압요록에 나오는 데는 이입 계룡하자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이동했다는 뜻이야. 이동한다. 어디서? 이전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이전의 세계에서 이동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용, 이입, 계룡. 그러니까 그것이 계룡인데 그것이 일용, 이동해서 들어가는 계룡. 계룡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인고, 그것이 뭐냐 이런 거죠. 이동해서 계룡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의미냐. 그거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청계포란
청학포란이에요. 청학. 여기는 청학포란. 그러니까 푸른 닭이 청개가 청학이 알을 품어서 계룡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닭은 닭인데 어떤 닭이냐면은 닭은 닭인데 푸른 학이다. 푸른 학에 해당되는 거다. 청학이다. 자, 왜 푸른 학이라고 그런 거냐면은 푸른 학은 하얀 학이잖아. 원래 학은 하얀데 왜 푸르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은 북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니까 동쪽을 우리가 색깔로 표현할 때 이쪽이 청색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서쪽이 백색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북쪽이 흑색, 검은색. 그다음에 이쪽이 바로 적색,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황색이란 말이에요. 황색. 그러니까 지금 청개라고 하는 거는 이쪽 간, 진, 손 요게 청색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게 청학이 되는 거죠. 청학. 이 청학이 알을 품어가지고 계룡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계룡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청학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괜히 청학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왜냐면 이 세계를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어서 태어나게 하고 이 세계는 소멸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학포란 이부 계룡하나다. 기유세상 지리호야. 이건 뭐야? 어찌 이 세상에 있는 이치겠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이 현상계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그 이치가 아니라 이 비밀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이치가 없다. 그러니까 비밀의 이치라는 비밀의 세계의 이치다. 감춰진 세계의 이치다. 이치겠네. 감춰진 세계의 이치다. 그러니까 감춰진 세계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코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사람만이 이걸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이전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를 포태해가지고 알로 포태를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그 알에서 그게 태어나게 된 그 새로운 그 봉황이 태어나게 되는데 새끼 봉황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헤르만세가 얘기한 새로운 세계란 말이야. 이전의 세계가 파괴되고 새로운 세계고 또 이전의 세계가 제로 스피닉스처럼 재가 되고 새로운 세계가 그 재 속에서 태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세계의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한민족이 그 알 속에서 태어나는 민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화들을 보면은 유독 뭐가 많아요? 알에서 태어나는 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알에서 태어나는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에서 태어나는 그걸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게 박혁거세 같은 사람이 박혁거세 알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알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 속에서, 그래서 이 알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게, 그렇게 이 알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알이 바로 김일부 선생의 첫 정역의 그 첫 문장인 오호 방고화 할 때 그 방고의 알이다. 그러니까 이 알이
우리가 인간으로 따지자면 이치로 따지자면 의인화하자면은 이 R은 그 방고의 R이다. 근데 이 방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는 반환이라고 돼 있다. 방고환인이라고 돼 있다. 방고환인인데 방고환인을 다른 말로 반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환. 그래서 근데 왜 반자라도 쟁반처럼 둥근 알이란 뜻이에요. 쟁반반자 써요. 방고의 알, 방고의 알. 그래서 방고죠, 방고. 그리고 쟁반처럼 생긴 방고. 쟁반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치를 김일부 선생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방고와 사상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개벽이라는 거지. 이게 개벽이래.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거니까 개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세계도 원래는 선천복귀 8개에서 이전의 세계도 한번 개벽을 했잖아요. 그 세계가 성장을 해가지고 소멸돼 나갈 때 새로운 세계가 바통 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가 태어나듯이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데 먼저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려면 먼저 알 속에 있는 알 속에서 세계가 구성이 돼야지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정역 8개라고 하는 것은 그 알 속의 세계가 구현되는 그 모습을 형상을 표현해 준 것이 요거를 그 일부 정역 8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의 64개도 보면은 여기 중천권 중지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이제는 교합을 해가지고 서로 배합이 돼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는 풍택중부 내산소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풍택중부 내산소가 요 풍택중부 내산소가가 풍택중부라는 것이 풍택중부가 그러니까 R을 품는 거야. R을. 그 다음에 내산소가가 R을 깨고 날아가는 거예요. 새끼새가 날아오르는 것이 뇌산소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택중부에서 R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뇌산소가로 R을 깨고 날아. 요걸로 딱 끝난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수학이제, 화수미제는 전체적인 틀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을 되는 거는 풍택중부 내산소가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풍택중부 내산소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R을 품고 R에서 봉황이 그 새가 깨고 날아오르는 그걸 표현해 준 게 그러니까 역학도 이렇게 체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럼 이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한민족 사상이 왜 홍익인간 사상이 되는 것인가도 여기 비밀이 여기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인에 대한 얘기도 다 주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